세몬의 아내는 일찌감치 일을 마쳤다.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아이들과 같이 저녁 식사를 끝마치고 생각에 잠겼다. 빵을 굽는 일을 오늘 할까? 내일로 미룰까? 아직 큰 것이 한 조각 남아 있었다. 세몬이 거기서 점심을 먹고 온다면 저녁은 그리 많이 먹지 않겠지. 그렇게 되면 내일 빵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마트료나는 빵 조각을 만지작거리면서 생각했다. 오늘은 빵을 굽지 말아야겠다. 밀가루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걸 금요일까지 먹도록 하자. 마트료나는 빵을 치우고 테이블 옆에 앉아 남편의 외투를 깁기 시작했다. 바느질을 하면서 마트료나는 남편이 어떤 양가죽을 사올까 줄곧 생각했다. 모피 장수에게 속진 않았겠지? 그래도 사람이 워낙 좋으니 알 수 없어. 어린아이라도 그 일을 속여먹는 것쯤은 문제없으니 말이야. 8루블이라면 큰 돈이니까 좋은 모피 외투를 만들 수 있겠지. 비록 다른 가죽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모피 외투를 살 순 있어. 작년 겨울에는 모피 외투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강을 갈 수 있었나 산을 갈 수 있었나. 지금도 그렇지. 그이가 옷이란 옷은 모조리 입고 나가버리니까 난 걸칠 것도 없어. 이제 올 때도 됐는데. 아니 이 양반이 또 술 타령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마트료나가 그렇게 생각한 순간 현관의 계단이 삐거덕거리면서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다. 마트료나가 바늘결에 바늘을 꽂고 입구 쪽으로 가서 보니 사나이 둘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세몬 옆에 낯선 사나이가 맨발에 털 장화를 신고 모자도 없이 서 있었다. 마트료나는 당장에 남편이 술을 마셨다는 것을 알았다. 역시 마시고 왔구나. 남편은 외투도 입지 않은 속옷바람이었고 게다가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말없이 서 있었다. 마트료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 돈으로 몽땅 마셔버린 게 틀림없어. 알지도 못하는 건달하고 퍼마시고 한술 더 떠서 그 작자까지 끌고 왔구먼. 마트료나는 두 사람을 앞세우고 뒤따라 들어가다 생판 모르는 젊고 빼빼 마른 사나이가 입고 있는 외투가 바로 자기 것임을 알았다. 집 안으로 들어온 젊은 사나이는 그 자리에 선 채 움직이지도 않고 눈을 쳐들지도 않았다. 그래서 마트료나는 필경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겁을 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트료나는 얼굴을 찡그린 채 페치카 쪽으로 떨어져서 두 사람의 거동을 살폈다. 세몬은 모자를 벗고 태연하게 의자에 앉았다. 여보 마트료나 식사 준비를 해야지. 마트료나는 입속으로 무엇이라고 중얼거릴 뿐 페치카 옆에 서서 움직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다. 세몬은 아내가 화난 것을 눈치채고 하는 수 없다는 듯이 낯선 사나이의 손을 잡았다. 자, 앉아요. 저녁을 먹어야지. 낯선 사나이는 의자에 앉았다. 그래, 아무것도 마련하지 않았어? 마트료나가 화가 나서 대답했다. 왜 안 해요? 하긴 했지만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보아하니 당신은 염치마저 홀랑 마셔버린 모양이군요. 모피 외투를 마련하러 간다더니 모피 외투는커녕 외투까지 뺏긴 데다 건달까지 데리고 오다니 당신네 같은 주정뱅이들에겐 줄 저녁은 없어요. 마트료나, 까닭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먼저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봐야지. 그런 건 어쨌든 좋아요. 그래, 돈은 어디 있어요? 말해봐요. 세몬은 외투 호주머니를 더듬어 돈을 꺼냈다. 여기 돈 있잖아. 도리포노프가 주지 않더군. 내일은 꼭 주겠다고 약속하긴 했지만. 마트료나는 더욱더 화가 치밀었다. 모피도 사지 않고 단 하나밖에 없는 외투를 낯선 벌거숭이에게 입혀가지고 집으로 끌고 오다니. 마트료나는 테이블 위에 돈을 집어 장롱 속에 넣으며 말했다. 저녁은 없어요. 벌거숭이와 술주정뱅이를 일일이 아랑곳하다간. 여보 마트료나 말 좀 삼가요. 내 말 좀 들으라니까. 당신 같은 주정뱅이한테 내가 무슨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난 처음부터 당신 같은 술꾼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만. 어머니가 주신 옷감도 당신이 술값으로 없앴죠. 모피 사러 간다더니 그것마저 다 마시고 오다니. 세몬은 아내에게 자기가 마신 것은 고작 20코페이카 뿐이라는 것을 납득이 가도록 이야기하고 사나이를 데리고 온 경위도 밝히려 했으나 그녀는 어떤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어디서 쏟아져 나오는지 단번에 두 마디씩 내뱉으니 세몬이 끼어들 새가 없었다.
10년도 더 지난 옛날 일까지 들춰내는 판이었다. 마트료나는 마구 욕설을 퍼부으면서 세몬에게 달려가 옷소매를 보여잡았다. 자, 내 옷을 돌려줘요. 하나밖에 없는 내 옷을 뺏어 입고 염치도 좋지. 빨리 이리 벗어나요. 못난 인간 같으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세몬이 아내의 무명 재킷을 벗으려 하는데 한쪽 소매가 뒤집어졌다. 그때 마트료나가 그것을 잡아당겨 홈질한 옷의 솔기가 부두둑 뜯겨져 나갔다. 마트료나는 재킷을 빼앗아 입고 문 쪽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나가버리려고 하다가 걸음을 멈추었다. 속상하긴 하지만 이 사나이가 누구인지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